여러분,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 지하철역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고소하다 못해 느끼할 정도로 코를 찌르는 마가린 냄새, 그리고 달궈진 철판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계란 부침. 바쁜 아침, 단돈 몇천 원으로 우리의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종이컵에 반으로 접어 담아주는 그 뜨거운 토스트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설탕 맛과 짭짤한 햄치즈 맛이 어우러져서 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토스트라는 단어에 건배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서양의 샌드위치와 한국의 길거리 토스트는 족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은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길거리 토스트를 먹어보고는 코리안 샌드위치라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케첩과 설탕의 조화가 그들에겐 문화 충격 그 자체니까요. 식은 빵을 살려내기 위한 인류의 지혜에서 시작해 한국 직장인들의 소울푸드가 되기까지 바삭하게 구워진 식빵 사이에 숨겨진 따뜻하고 맛있는 역사 이야기를 오늘 20분 동안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왜 토스트라고 할까? 먼저 어원부터 가볍게 씹어볼까요? 우리는 구운 빵을 토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미권 영화를 보면 축배를 들 때도 레츠 토스트, 레츠 토스트 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빵이랑 건배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와인을 즐겨 마셨는데 보관 기술이 좋지 않아 와인이 금방 쉬어지거나 맛이 변하곤 했습니다. 산도가 너무 높아서 마시기 힘들 정도였죠. 이때 로마인들은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바짝 구운 빵 조각을 와인잔에 퐁당 빠뜨리는 겁니다. 수처럼 검게 구운 빵의 탄소가 와인의 나쁜 냄새와 불순물을 흡수하고 빵의 알칼리 성분이 와인의 산성을 중화시켜 맛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잔을 돌릴 때 빵 조각이 든 잔을 든 사람이 마지막에 그 빵을 먹으며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이 관습이 이어져서 오늘날 건배를 제의하다라는 뜻으로 토스트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먹는 토스트는 사실 고대 와인의 안주이자 정수기 필터였던 셈입니다. 죽은 빵을 살려라. 프렌치 토스트의 반전. 토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급진 메뉴, 바로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달걀물에 빵을 적셔 버터에 구운 뒤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는 우아한 브런치죠. 그런데 이 프렌치 토스트, 이름처럼 진짜 프랑스 귀족들이 먹던 음식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실 이 요리의 원래 이름은 팽페르디, 페인 퍼두입니다. 직역하면 잃어버린 빵, 혹은 못 쓰게 된 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빵을 한번 구우면 며칠씩 두고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빵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그냥은 씹을 수도 없었죠. 이 딱딱하게 굳은 빵을 버리기는 아깝고 먹자니 이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우유와 달걀물에 푹 적시는 거였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말랑말랑해진 빵을 기름에 구워내니 죽었던 빵이 기적처럼 되살아나 맛있게 변한 거죠. 즉, 프렌치 토스트는 귀족의 요리가 아니라 서민들이 굳은 빵을 재활용하기 위해 만든 알뜰한 생존 요리였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조셉 프렌치라는 요리사의 이름을 따서 프렌치 토스트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냥 프랑스식 요리법이라고 해서 붙었다는 설도 있지만 핵심은 재활용이라는 점입니다. 셋. 한국 길거리 토스트의 영혼. 마가린과 양배추.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토스트는 서양의 토스트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코리안 스트리트 토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식 토스트의 핵심은 버터가 아니라 마가린입니다. 물론 버터가 더 고급이고 풍미가 좋지만 길거리 토스트 특유의 그 짭짤하고 자극적인 맛은 식물성 마가린이 아니면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철판 위에서 마가린이 녹을 때 나는 그 냄새,
그건 한국인의 침샘을 자극하는 조건반사 스위치나 다름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양배추입니다. 서양 샌드위치에 양상추가 들어간다면 한국 토스트에는 채 썬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양배추의 당근, 파를 섞어 달걀물에 개어 부쳐낸 그 네모난 달걀 부침. 이게 들어가야 진짜 한국 토스트죠. 아삭아삭 씹히는 양배추의 식감과 고소한 달걀, 그리고 마가린 향이 밴 식빵. 이건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들에게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네, 설탕과 케첩, 금단의 조합. 한국식 토스트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경악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짭짤한 햄과 치즈, 달걀이 들어간 샌드위치에 흰 설탕을 숟가락으로 팍팍 뿌리는 모습 말이죠. 오 마이 갓, 샌드위치에 설탕이라니. 하지만 한 입 먹어보면 그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게 왜 맛있지? 이른바 단짠단짠의 마법입니다. 뜨거운 토스트 열기에 설탕이 살짝 녹아 시럽처럼 변하고 그 위에 새콤한 케첩과 고소한 머스터드가 뿌려지면 입안에서 맛의 폭죽이 터집니다. 과거 못 살던 시절, 설탕은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자 최고의 조미료였습니다. 그 달달한 한 입이 고단한 출근길 직장인들에게는 당 충전이자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 프리미엄 토스트 가게들이 많이 생겼지만 가끔은 트럭에서 파는 그 설탕 씹히는 투박한 토스트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5. 이삭 토스트 신화. 소스의 혁명. 2000년대 초반, 길거리 음식이었던 토스트를 당당한 매장 음식으로 격상시킨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키위 소스입니다. 그전까지 토스트 소스는 케첩, 머스터드, 설탕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특제 키위 소스를 빵에 발라주면서 맛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설탕 알갱이가 씹히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내고 과일 향이 느끼함을 잡아주었죠. 이 소스 덕분에 토스트는 간식을 넘어 요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삭 토스트가 해외, 특히 대만이나 홍콩 같은 중화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세련된 아침 식사 이미지와 한국 특유의 단짠 소스 맛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이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6. 식빵 굽기의 과학, 마이야르 반응. 집에서 토스터에 식빵을 구우면 왜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까요? 그냥 따뜻해져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맛있는 화학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빵은 밀가루,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빵이 120도 이상의 열을 만나면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당분이 반응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수백 가지의 새로운 향기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맡는 그 고소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바로 이 향기 분자들입니다. 그냥 하얀 식빵일 때보다 구웠을 때 풍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태우면 안 됩니다.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장 맛있는 토스트의 색깔은 황금빛 갈색, 골든 브라운입니다. 이 색깔이 나올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 바속촉의 정점이 완성됩니다. 7. 카야부터 아보카도까지 3개의 토스트. 토스트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메뉴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면 카야 토스트가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와 달걀, 판단 잎으로 만든 달콤한 카야 잼을 바르고 그 사이에 차가운 버터 조각을 끼워 먹습니다. 따뜻한 빵과 차가운 버터가 입안에서 섞일 때의 그 오묘한 조화, 거기에 술안을 찍어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상징적입니다. 구운 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 술안, 고추씨 등을 올려 먹는 건데 건강하고 힙한 브런치의 대명사죠. 한때 한 부동산 재벌이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는 건 아보카도, 토스트 같은 비싼 브런치를 사 먹어서다 라고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젊은 층에게 사랑받는 메뉴라는 뜻이겠죠. 8. 컵 토스트의 추억과 변천사. 마지막으로 토스트를 담아주는 용기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초창기 길거리 토스트는 그냥 휴지에 싸서 줬습니다. 먹다 보면 소스가 손에 묻고 뜨거워서 쩔쩔맸죠. 그러다 등장한 게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을 살짝 눌러서 타원형으로 만든 뒤 토스트를 반으로 접어 꽂아주는 방식. 이건 정말 노벨상감 발명입니다. 손도 안 뜨겁고 소스도 안 흐르고 걸어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니까요. 요즘은 전용 종이 박스나 깔끔한 포장재가 나오지만 여전히 트럭 앞에서 종이컵에 담긴 토스트를 호호 불며 먹는 그 맛을 이기긴 힘듭니다. 그 종이컵 안에는 단순히 빵만 있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허기를 달래던 우리들의 치열한 삶이 담겨있기 때문 아닐까요? 클로징. 바삭한 위로 한 조각. 오늘의 침고인은 잡투리에서는 죽은 빵을 살려낸 인류의 지혜이자 한국인의 든든한 아침 친구 토스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마 시대 와인 안주에서 시작해 프랑스 서민들의 재활용 요리를 거쳐 한국의 길거리에서 마가린 향을 입고 다시 태어난 토스트. 내용물은 햄 한 장, 치즈 한 장, 계란 하나로 소박하지만 그 따뜻한 빵 두 조각 사이에는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나서서 지하철역 앞 고소한 냄새가 나는 트럭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설탕 뿌려드릴까요? 나는 사장님의 질문에 네, 듬뿍이요. 라고 외치며 달콤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침 고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